예,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바로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에 이제 중국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죠. 그거부터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우대 금리 LPR,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금리인데요. 10bp 인하키로 했습니다. 1년물, 5년물 모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에 부합했는데 사실 이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려면 15bp 인하, 그리고 부동산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렸는데 거기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3분기의 관전 포인트는 지급 준비율 25bp 인하 기대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10bp 인하는 실제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경기 하방 압력 완화나 투자 심리 개선 쪽으로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까지는 안 되지만 중립보다 그 윗단계 정도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강한 경기 부양 카드가 정말 중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시장은 그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제 정리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블링컨 장관과 시진핑 주석 중국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하반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으로 이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섹터에 영향이 있을까? 레포트가 하나 나와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KB증권 화학 배터리 전문 애널리스트 전우재 연구원은 섹터별로 봤을 때 화학 섹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수화학보다는 아무래도 미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업황 회복 가능성 여부가 화학 쪽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정유도 만약에 중국이 화끈하게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실물 경제에 나타나게 된다면 정유에 대해서 이제 가동률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배터리나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견제했을 때 수혜를 봤었던 업종이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미국을 진출하는 어떠한 길이 열린다면, 액션이 열린다면 우리나라는 피해 가능성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대체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16%의 약세였고요.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다우 지수가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0.7%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은 미중 갈등 완화이지만 실망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의 부양책,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경제 전망치 골드만삭스에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이 웃돌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변동성 요인 지난 19일에 이제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블랙아웃 종료로 인해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매파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점 부담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과열 신호가 잡히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공포로 잘못 기입을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탐욕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상 탐욕 쪽으로 기울인 모습, 그리고 기술적 지표인 RSI도 과열 국면으로 진입을 하면서 그동안 단기급 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 증언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계감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기입을 해봤는데요. 오늘 밤 11시에 하원에 출석을 하고 그 다음날 상원에 출석해서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점도표에 찍혔었던 추가적인 50bp 인상과 관련된 매파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흐름들 보시면 일단 오후장 들어서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빠르게 낙폭을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쏠림 현상입니다. 단 두 종목이 하드캐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와 엔비디아 두 종목만 올랐고 나머지 대부분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보셔도
이미 소비재 제외한 전 섹터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부각에 WTI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섹터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날 주택 착공 건수나 건축 허가는 좀 잘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 전 수치보다 양호하게 나왔는데 주택 시장이 살아난다 그러면 사실 물가에 도움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금융권에 우려가 되는 부동산 포인트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주택은 계속 좋고요.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는 우려감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쏠림 지속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무려 5% 추가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테슬라 자체는 중국 쪽에 공장이 있고 중국 매출 비중도 상당하죠. 그래서 미중 화해 분위기에 최대수 해주로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충전소 이슈인데 북미 지역은 충전소를 테슬라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제너럴 모터스, 포드에 이어서 리비안도 전기차 충전 표준 채택을 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리비안도 뛰었고 테슬라도 뛰었고 현대차도 이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 합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월가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인프라 쪽에서는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그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충전업체 대표적인 기업인 찰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7%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충전소 관련 기업들은 별개의 흐름으로 놓고 보셔야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6% 추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AI 칩의 대장주 격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이제 추가됐던 이슈는 중국 모멘텀입니다. GPU A100과 H100이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죠. 중국 내에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아주 강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장기화되자 엔비디아를 수입하는 데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반도체 거래를 위한 암 시장 도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밀수 등의 이 통로를 통해서 우회 반입을 중국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상 가격의 2배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 챗GPT 훈련을 위해서 A100을 한 10,000개 정도 지난 분기에 썼다고 하는데 이런 제품을 대체할 게 없나 봅니다. 이 왕좌의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이고요. 4월 달에 이 가격 체크해드렸을 때 이 가격은 계속 변동합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A100의 가격이 우리나라로 한 개당 1,200만 원 정도 했고 그 윗단계 H100 모델이 한 2,400만 원 정도 했는데 2배 정도 웃돈 주고 살 정도로 하면 정말 이 엔비디아의 위험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AMD 쪽에서도 이 GPU를 지금 만들고 출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차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아마존이 엔비디아가 아닌 AMD의 AI 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승의 재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가던 종목이 계속 가는 현상, 테슬라, 엔비디아의 독주 무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나머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 한번 쭉 보시고요. 걱정이 되는 건 이제 페덱스인데 페덱스는 대표적인 미국의 물류 기업이죠.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3% 떨어지고 있거든요. 장 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번 실적이 나쁘진 않았으나 향후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 키울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지난주부터 비행 소식 체크해드렸죠.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긴 관점에 3년 차트 나와 있는데 예전에 이때만 급등을 하다가 시범 비행 성공한 이후에 다음날 바로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날개 없는 추락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고개를 드는 정도입니다. 이제 상업 비행이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주항공 테마에서 신고가가 사실은 속출하죠. 레벨 단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고 있다, 없다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종목인데 이미
방산 쪽에서 실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을 보실 때 실적이라는 안전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하나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AI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슈로딩거 52주 신고가를 달릴 때부터 이 주식의 흐름을 체크해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이 AI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기대감인데 국내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2월 달부터 어이구 이 부분만 잘라달라 그랬는데 의료 AI 쪽 말씀을 드리면서 딥노이드, 루닛, JLK, 뷰노 체크해드렸고요. 종목에 대해서는 루닛 한 종목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장 전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라는 점 루닛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다니아 선생, 김용원, PB 등등 신고가를 가지만 여전히 상승의 폭이 훨씬 더 크게 남아있다는 의견 계속 주고 계십니다. 월요일에 또 개장 중계 때 김용원 PB께서 나오시면 또 체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관련해서 AI 관련 업체들의 이슈들 업데이트 해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인가요? 국내로 넘어갈 텐데 어제 국내와 중화권 증시 모두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상승한 종목수보다 하락한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은 모습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권 증시 자체도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미중 긴장 완화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경기 부양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대기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업종 간 차별화 움직임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중국 시장 내에서 부동산과 건축 자재주가 떨어진 반면에 AI 관련 5G 종목,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중국이라는 모멘텀으로 같이 볼 만한 부분, 중국의 소비, 그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섹터라든지 경기 민감 섹터들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고요. 중국 리스크가 완화되면 당연히 중국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거나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플란트, 게임, 항공, 여행, 중국 기업들 등등 말씀을 같이 드렸고 낸드나 디램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수혜주라는 분석도 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배터리는 그 반대편에서 이제 우려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이 어제 장중에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약한 흐름을 보였고 오후장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양봉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밖에 원격 의료, 게임, 엔터 기업들의 강세였고 이것은 다 이제 중국 이슈였습니다. 그 밖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순환매 관점에서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한 종목 섹터들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떨어지면 다른 쪽에서 또 시세가 나오는데 어제는 아스콘 테마주들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안에서 그 전날 좀 하락했었던 모듈러, 주택 관련 기업들이 조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수주나 시설 투자 관련 기업들, 개별 기업들입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올라갔었고 수주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부분이 KH바텍인데 폴더블 폰 관련 기업이죠. 근데 수주가 자동차 쪽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배터리 쪽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디스플레이나 그쪽에 안에 들어가는 전장 관련 부품으로 추정은 됩니다. 자, 그 밖에 특징주들, 하락 특징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CGV가 시간 외거래에서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1조 원 자본 확충 계획을 발표했는데 물론 이제 절반 CJ가 부담키로 했는데 유상증자 결의 금액이 5,700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예정 발행가가 7,630원인데 전일 종가가 14,500원입니다. 굉장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오늘 주가 반응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두산마켓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매각 이슈가 나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바로 이제 블록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장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산업뉴스와 일정, 그리고 신고가 종목인데 현대차그룹 대규모 투자 발표 소식 어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경제뉴스에 돈이 보인다에서 자세히 체크해 볼 거고요. 오늘 일정은 전기료 인상 여부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개최가 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시세에 물어야 하는 그런 주가의 반응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고가 종목들 쭉 기입을 해봤고요. 조선기자재, 방산, 기계, 반도체, 엔터, 화장품, 미용의료, 자동차 부품이 추가됐습니다. 부품 중에서는 DN 오토모티브하고 DIC,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간 감속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기자재에서는 HSD 엔진이 시총 2천억 원 이상에서는 유일합니다. 지난번에 조선주 수주 시점에서 기자재 수주까지 시차가 걸리는데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기업들은 시차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HSD 엔진만 가장 빠릅니다. 3개월 시차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타임테이블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비전프로 수혜주가 다른 부품 공급체가 아니라 반도체 후공정인가?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 비전프로의 부품 공급사 현황인데 이들보다 반도체 후공정 쪽에 주목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요.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애플의 비전 프로나 스페이스X 신사업 투자의 수혜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많이 검색이 됐는데 이 기사에선 정확히 어떤 기업이라고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A사와 B사, C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이력이나 이 업황 상황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을 추려서 시장에서 많이 거론하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A사는 코세스, B사는 한미반도체나 제너셈, 그리고 C사는 기판 쪽이라서 대덕전자나 심택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확실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고 시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